가난한 농사꾼에서 벗어나서 부동의 가치를 창조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대표 농부들이시면서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우수 사례진 저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주 영농조합법인의 문근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믿음 영농조합법인 전대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석천농장 백석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대원 주말농장 김대원 대표님, 야채 달콤농장 이동욱 대표님, 월곤영농 정찬주 대표님, 한빛축산의 이행도 대표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또 전수하기 위해서 4대 발표가 있는데요. 15분의 저자들을 대표해서 3분만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가꿔서 또 기업을 일구고 농사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다른 길과 다른 꿈을 꿈꿨지만 뜻하지 않은 계기로 또 농업에 들어서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마다의 크고 작은 풍파도 있었을 테고요. 또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난관의 힘을 또 기르시는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농부로서의 삶을 붙잡고 고단한 끝에 도시 부럽지 않은 연소득을 올림으로써 농업에 답이 있구나 이렇게 몸소 체득하신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데요. 자, 그럼 먼저 문근식 대표님의 성공 사례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소득 10억을 읽어낸 꿈의 농부들. 우리는 은퇴국 정식 부자산. 타이틀 너무 좋아요. 연소득 10억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거 있으면 참 좋은데요. 저는 연소득 10억을 읽어낸 꿈의 농부 문근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리모컨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다음 넘겨주시죠. 사실 오늘 그 사례 발표 제안을 받고 타이틀을 뭘로 잡을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농업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주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목차입니다. 처음에 저희 농장과 회사 소개를 좀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 및 수익 모델,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의 100년, 그리고 네 번째는 매진년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저한테 할당된 양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원래는 한 20분 좀 됐었는데 확 줄여보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제 캐릭터입니다. 좀 닮았나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게 저희 농장의 집화장 건물입니다. 지금 이제 그림들이 쭉 보이는데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귀농한 지 벌써 12년인데 제가 귀농을 했는지 아니면 가업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농사를 계속 지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도 농사를 지었고 저희 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형제로서 한국농업 경영이고는 전국적으로 맺히지 않는 그런 형제입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형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일찍 돌아가시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농업에 투신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0평 레몬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00평 정도 이제 보리콩하고 있는데 저희 주된 수익 모델은 냉동감귤입니다. 전국에서 냉동감귤을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만들어낸 게 바로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요. 그 오른쪽에 아까 보였던 그림이 좀 확대된 거죠.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농업은 실천입니다. 머리만 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가장 열심히 농사 지을 때 있습니다. 다음. 제 캐릭터입니다. 비슷한가요? 다음. 저는 지금 레몬과 이렇게 콩보리 농사 지으면서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모르냐니까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감귤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 제일 처음 이렇게 후계자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감기 농사를 지을 때, 제 손에 거머 중에 한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영업력이 조금 약간 좋아요. 그래서 이제, MZ라든가 밴드들을 만나면, 저희 물건들을 이렇게 갖고는 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 조합원들이 이제, 한라봉이나 키 이렇게 다양한 작물들을 합니다. 근데 감귤만 안 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 농장 위치가 제주 삼양 쪽에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런 데서 제가 좀 게을러요. 굉장히 게을러서 맛이 없는데.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한라봉으로 작물도 바꿔봤습니다. 역시 맛이 없습니다. 레몬 농사를 짓고 나니까 지금은 없어서 못합니다. 제가 판사님의 전략 나갔고요. 저 반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초록말이라든가 백화점, 다음에 기타 등등 나가고 있는데, 레몬 농사를 왜 바꿨냐면,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농사가 그밖에 없더라고요. 레몬은 맛이 있네, 없을 안 해요. 당도하는 관계가 없는 거라서 그러는데. 다음. 쭉 농사를 짓다가 2007년에 나리 태풍이 왔습니다. 지금 이게 나리 태풍이 완전히 부서진 비닐하우스고요. 그 뒤쪽에 1200평 비닐하우스가 한 30도 정도 이제 무너졌어요. 쓰러졌죠. 3일 울었습니다. 근데 4일째 되는 날 보니까 이걸 그 비닐하우스 철거하다 보니까요. 한 600평 하우스 옆에 이렇게 짜주장들 쭉 합쳐보니까 1000평 정도의 땅이 더 생기더라고요. 4일째 되는 날부터 거기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 농장에다가 제가 저 공간에 뭘 했으면 좋을까? 울 수만은 없잖아요.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그 이듬해,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냉동창고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오늘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 실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꿈을 꾸고 준비하고, 이거를 현실화시키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와도 제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밀물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바다로 간 말이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제 밀물이 올 거니까요. 미리미리 다도 고치고 이렇게 정비도 좀 하고요. 제 다이어리보에 항상 꽂혀있는 게 지금 이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넘기기 시작하는데 2002년도 8월 달에 법이 설립했습니다. 자원금 1000만으로 11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조그만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숨가쁘게 한 10년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자본금 한 2억 5천까지 올려놨습니다. 제가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그전에는 매출이 더 뛸 수도 있어요. 지금 7억 7,800인데 자본금 2억 6천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 5천. 자꾸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이제 비용 처리하기만 해도 자꾸 자본금 올라가요. 저희 지금 생산품 먹은 감귤, 냉동감귤, 진피도 친환경 농산물이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주스라든지 잼이라든지 건조농 사업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 직원이 저 빼고 3명입니다. 3명 중에 2명이 연구 인력입니다. 한 사람이 석사, 한 사람이 학사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진피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진피차의 제조 방법이 이해했다는 진피차. 이제 특허 나왔습니다. 이제 170만 원만 넣으면 바로 특허증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산물과 수익 모델입니다. 저는 주로 레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레몬을 넣고요. 진피차는 제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을 별로 없고요. 향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좋습니다. 다음. 일단 제주도의 재배 현황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귀농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에서는 감귤이 차지하는 게 37%가 됩니다.
역시 어떤 지역에 가든 가장 보편 타당하게 농사를 짓고 있고 거기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접근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산을 넣었습니다. 다음. 왼쪽에 보이는 게 냉동감귤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진피고요. 저희 지금 수입 모델은 뭐냐면 까고 말리고 올리고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귤을 까요. 그리고 껍질 나오잖아요. 그걸 말려요. 또 알맹이는 얼립니다. 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사업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합니다.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제일 처음에는 유통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면 비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게는 30에서 40%까지 나옵니다. 특히나 친환경 하면 더 심합니다. 제가 지금 유통을 하다 보니까 비상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책에 소개된 것도 있는데 이로벨 회사를 만났어요. 우연하게 만나게 됐고 이로벨 회사에서는 비상품 감귤을 그냥 원가로 보내줘라. 원가를 보내줬어요. 너무 까기 힘들대요. 그러면 내가 까주겠다. 그리고 당신들이 연중 즙을 내야 될 거니 내가 얼려가지고 연중 보관해줄게. 사업은 제가 시작했어요. 쭉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500톤 약간 넘게 시작하는데요. 이 정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에 생산되는 친환경 감귤의 비상품의 50%가 약간 넘습니다. 제가 갖고 온 게요. 제일 처음에는 40톤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유통을 하고 있어서 우리 조합원 것만 해도 됐어요. 그 다음에 150톤, 250톤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제 걸 우리 조합원들은 감당이 안 돼요. 유통을 하다 보면 또 그 상세 단체들이 쭉 이렇게 말했는데 약간씩 얇습니다.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A라는 단체에 갔어요. 당신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비상품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좋다. 그럼 내가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래처를 당신한테 주마. 줬어요. 그리고는 그 농가, 그 생산단체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비상품 감귤을 저한테 달라고 했어요. 다 들어오죠. 다음 B라는 생산단체에 갔어요.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 역시 비상품 감귤입니다. 그럼 내가 또 갖고 있는 거래처를 또 줬어요. 제가 그 당시 한 7군데 정도의 거래처를 갖고 있었는데요. 다 나눠도 버렸어요. 그리고는 7군데, 그러니까 다른 생산단체 다 나눠줘 버리고 저는 그 그네들이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비상품 감귤을 제가 다 소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생산단체를 다 친해요. 그 각각의 생산단체들은 서로들끼리는 살짝 이렇게 경쟁을 해서 눈치를 보는데 그 여러 군데의 생산단체들하고 저는 되게 친해요. 저는 걔네들한테 고민스러운 거를 제가 수면해주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거래처를 넘겨주잖아요. 좀 수밖에 없죠 뭐 사이가. 송곳입니다. 네? 빨리? 예. 송곳입니다. 송곳은요, 끝을 날카롭게 해야 돼요. 뚫어서 넓혀야 됩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전에 코칭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2년 정도 받고, 그 다음부터 사비를 받고 받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남 코칭 컨설팅의 김준호 대표님 모셨는데요. 한번 일어나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분이 저를 성장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증오하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사실 많은 얘기를 듣지만 이걸 정말 현실화시키느냐 접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코치로 멘토를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계속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생산될 제품들인데요. 요거 하나는 좀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감귤반입니다. 감귤 주스를 짜고 나면 반이 나옵니다. 이걸 보통은 다 버립니다. 해양충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제주도에 보면 개발공사라든가 이래 같은 데 해양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요걸 가지고 과제 시험을 과제로 땄습니다. 농공산묘합청 중소기업 확인서 작년 10월 20일 그리고 이제 농림부와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제일 큰 모델로 나옵니다.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농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 간에 남들이 하고 있는 것들과 더불어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농산물 다 중요하거든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농산물인데 그래서 지금 과제를 따고 있고 지금 이거 지금 연구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차 연구사업 하고 있고요. 내년 한 7월이면 성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내년도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있죠. 이걸 잡는데 어떡하죠? 어렵네요. 예. 하다 보니까 지난 법이 생긴 진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어떻게 지낼 것이냐. 그리고 또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것 때문에 저 뒤에 보이는 게 제 딸입니다. 제 소원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제가 농장에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다. 첫째 소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쁜 아내를 얻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황혼에 부를 때 손자들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 저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미 이뤘고요. 두 번째,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딸이 이쁘죠. 두 가지는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100년을 보면서 배글린 곡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KBS에 보면 100년의 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100년의 기업이었죠. 100년의 기업을 100년의 가기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 기업들이 수명이 한 10년 정도 안 됩니다. 저희 그 법인이 생긴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평균을 한 거잖아요. 일단 평균을 했다. 그럼 당장은 향후 10년을 어떻게 계약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딸만 셋인데요. 정말 예쁜 농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벽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되게 쉬워요. 벽에다가 빔 쏴가지고 따라서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왼쪽에 보니까 인터스파나의 그림들이고요.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홍라이 여사가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작품이죠. 하지만 계속 치고 있습니다. 사실 치고도 끝이 없습니다. 농장은 계속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장이 이뻐야 딸들이 물려받고 싶을 것이고 삽질만 하는 것이 농업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딸들하고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농업은 땡땡땡이다. 여기서 퀴즈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경영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경영이 실패하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죠. 농업은 유치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산만이 농업이 아니죠. 요즘 계속 화두가 되는 게 유치합니다. 세 번째, 농업은 공동체입니다.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번째, 농업은 실천입니다. 머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는 점점점. 자, 내주며 합니다. 저는 한국농업 경영입니다. 한국농업 경영에 대해서 좀 설명했습니다. 저는 농민 후계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농민 후계자인데요. 농업을 경영하는 마인드를 가진 농업인들을 한국 농업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게 또 후계 농업 경영인들이에요. 경영, 매니지먼트죠. 농업은 단순하게 농산물 생산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농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연구,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장르의 통합적 산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농업을 바라보고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할 것이고 그 조직을 통하여 연대 힘으로 개척하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무식 대표님의 성공 사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10년이 넘는 그런 정말 좌절과 또 딛고 일어선 그런 노하우들을 어떻게 이 10분 안에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시간 제한을 두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다음 성공 사례가 두 분이 더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 10분 내외로 혹은 뭐 5분이라고 저 바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대한 짧게 좀 말씀해 주시라고 지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혜경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조합법인 대표 전대리입니다. 추운 날씨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은퇴 걱정 없이 부자로 산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은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지만은 여기 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미리 장래를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과 농사 지으는 논에 가서 풀을 뽑고 방 한번 쐬는 게 너무 좋았던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학대학을 가고 또 저희가 또 쌀 품질로 석사학위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농업 경영인에 2000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바로 또 쌀 품질로 또 박사 과정을 마치고 법인을 설립하고 쌀 가공 단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공 공장을 또 만들고 그 가공 공장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유통을 하는 그러한 준비 단계가 합쳐보니까 저희가 한 20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농사하면 단순히 할 일 없고 이럴 때 가서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일찍 세워서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준비 기간이 한 20년 정도가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됐던 기간들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농업경영인에 선정되었고 법인 설립 2005년 등등해서 제가 쌀 유통만 시작하다가 제일 사업다운 사업으로 시작됐던 것이 바로 국내 최초로 친환경 가공용 쌀 생산 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쌀 문제점이 저 당시에는 쌀이 조금 남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쌀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시작된 그 사업이 이제는 쌀 가공 사업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저희가 쌀 가공용으로 한 6,000톤의 쌀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 과자를 생산하고 있는 제1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시골 한 마을에 주변이 전부 논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 가운데에 저희 쌀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설비, 포장 설비 또가 갖춰져 있고 여기서는 한 32개 품목의 쌀 가공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쌀 물류와 또 학교 급식 또 저희 가공품 개발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팀이 있고 또 개발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32개 품목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유통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 도전 공장입니다. 이곳이 저희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인데 저희가 가공용으로 만들어지는 쌀은 장립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전 공장에서 도정을 하게 되면은 다 많이 깨지기 때문에 장립종 위주의 저희가 이제 도정 시설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원료를 공급하는데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쌀과 저희가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생산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이 스타벅스, 프레주루, 기내식 등 저희 최고
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곳에 저희 제품들이 납품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샀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생각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200% 다른 거란다. 생각하지 않은 것은 절대 자신의 손에 들어오지 않지. 가게 주인이 되었을 때 내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생각하기, 상상하기, 이미지화하기. 근데 저희 책이 나온 샘 & 파커스가 굉장히 좋은 출판사인 것 같아요. 이 책도 역시 제가 그냥 샀는데 샘 & 파커스 그 책이더라고요. 제가 이 책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내가 바로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고 드는 거였습니다. 나는 미래에 이렇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20년 동안 정리한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하나하나씩 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많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생각한 것을 상상하고 또 만지고 이미지화 시킨 것을 실천하다 보니 뭔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더라. 그 부분이 굉장히 저와 동감되는 부분이었고, 어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성과를 하나씩 만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연달아 이렇게 왔었는데, 평택에도 마찬가지로 낙과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모든 낙과를 걷어서 저희가 한 50% 정도를 수매를 해서 배를 건조해서 모든 업체에 저희가 제품을 돌렸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흘러 미국까지 가서 어제 저희가 이제 배 10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을 계약을 체결해서 미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맙습니다. 가공의 힘이 바로 이런 거구나. 풍성할 때 그 물건들을 우리가 가공해서 오랫동안 저장해두고 우리 농민들의 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가공을 하게 되면 나 혼자 농사를 졌으면은 나 혼자 먹고 살았을 텐데, 저희 많은 직원들과 200 농가의 저희 계약재배 농가들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이런 큰 공간이 되었구나 라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상, 이미지 만들기, 이런 것만 하면, 누구나 실천만 하면 우리 자기의 보람된 삶을 우리 농촌에서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라 빨리빨리의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았는데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관님과의 대화 시간에도 저자들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양해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백석환 삼성농장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내가 프롬탕을 나누면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헌천서 어느 장르나 후차에 후손을 넘어야 발음이 많이 좋아요. 용기를 하고 이런 자리에 뚝 힘내요. 저는 중학교로 들어가고 어머니의 전학을 포기했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하나 너는 농촌에 가서 남모가 2배 아닌 10배, 20배 노력을 한다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더 많은 거 아니야. 저는 농업을 hun찬해야 합니다. 저는 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하야치원에 가입을 하였고, 하야치 운동을 통하여 하야치 이름을 배웠고 농업에 자신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꿈이 그리운 하야치 중앙경민대에서 내가 활동했던 마을 분학과 모범 하야치 현장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탈취 활동을 한 채는 우리 식구와 온 국내연합이 반대를 하고 처한인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 미군과 하여는 자신감들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1호가 허락해야 한다 하였지만 저는 농촌기금청으로 희생으로 바쁩니다. 농촌기금청에서 우리 농업을 미래를 찾고 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하고 집이 돌아오면서 하나의 꿈을 하였습니다. 우리 자식이 나오면 이런 기금청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다. 근데 우리 아들이나 3년 전에 농촌기금청 7호 연구하러 시험을 봐서 지금 한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81년도에 농업인 후에서 농촌기금청에서 전문적으로 나오면서 교육을 임하는 자세를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80년도에는 누구 하나하고 후압병이 나면 치료할 겁니다.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후압병이 나면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있는 소마시암이 주사를 누리고 있는 걸 유일하게 정말 혈관위에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치료에 자신을 갖고 병이 은 흙을 땅에 구입해서 농장이 빨리 성장했습니다. 83년도에 정부 노무 후에 대해서 해마을 훈장을 받고 저 대지 우리 식구가 홍문산에 발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가 한해 발표를 할 때 내가 장애 마련금을 저기 안에서 내가 발표를 할 수 있었는데 언젠가는 이 꿈이 이루어지었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농장의 토끼이었습니다. 80만 원이 밀리면서 작년에 화력이가 2,4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농장은 투자해서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우리 농장은 해 안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혈액이 음악이 쫙 걸립니다. 농민들이, 한우 이런 분들이 차고 들어가는 등급이 올해는 100% 만분이 향해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농학원 한 번을 이용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공부 체험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우를 이기면서 매번 정도의 파동을 했습니다. 근데 IMF에는 호흡이 떨어지고 한우까지 올라서 도저히 우리 농약을 비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농산물 한 번 이용한 자가배합파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야이쪽 BE, 엠고, 오비수를 넣어 우리 식구하고 마당에서 합의로 비벼하면서 비누를 씌워하면서 맨들을 비웠습니다. 그거 잘 먹더라고요. 그거 잘 먹고 하루비고 바디를 즐기고 그래서 암산기에 100% 내가 믿는 사료를 비벼봤더니 6개월 후에 나온 송아지가 6마리가 다 눈이 멀었습니다. 호흡을 다시 오르고 하루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웬일음이 말이야 다 눈먼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또 하루값이 언젠가는 오를 것이고 호흡이 떨어진다는 때문에 포기를 하고 농촌기금청 출장방언에 대화 교육을 받은 박대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박대님께서는 얼얼 보시면서 비타민 A 때문에 양면증이 와서 온건에 종합 비타민을 미기라서 미기면서 지금까지는 하나 눈건조가 나왔습니다. 저는 식품부 한 번을 바꾸고 하려면 비용을 대라고 했습니다. 냉면, 뼈면, 우동, 라면 같은 걸 하다가 만들어 봤더니 기름에 만들어 본 거가 반 이상의 전략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략이 저한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아지가 기형이 나오고 해살이 늘고 중체력이 떨어지고 후퇴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오지만 기름이 비용 종합적인 정형이 밑다른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장방언에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축장방언에서는 박대님들이
4명이 우리 농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영양소가 맞는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첨가물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내가 만들어 미긴 원료와 하루하고 원료를 검색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내가 만들어 미었던 하루가 주섬유가 12%가 넘어야 되는데 6%밖에 안 되는 하루를 만들어 미어서 이런 영양소 불균형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장 배설은 작게는 5가지 하루를 골고루 학년별로 만들어 미어야 된다. 첨가액을 필요적으로 내야 된다. 이걸 자꾸 중앙 가운데서 5가지의 하루 대학교를 짜주셨습니다. 또 이런 부합물을 마구마구 구하지 말고 우리 농장에 맞는 부합물을 선택을 하라 했습니다. 내가 직접 우리 식구하고 구입한 원료하고 위터치하고 구입한 하이온 70% 이상이 났습니다. 또 저 학교는 하천에서 배워온 풀을 하천에서 버리는 풀을 갖다가 직접 수거를 해서 만들어졌고 현재는 보리를 심고 나이가를 심어서 작업을 90%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초농장에 이것이 돈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육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 농장이 자립할 수 없습니다. 5가지 통계 배합입니다. 250kg, 350kg, 600kg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루 배합을 하고 보완을 합니다. 저는 미생물을 잘 이용합니다. 하루를 만들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 후회하더니 냄새가 사라졌고 탈이 보이다 많이 흔들립니다. 또 껍질하니 좋아합니다. 둥글고 잘 나왔습니다. 농산물을 하면서 지키할 사업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농장에 1년에 벌써 한 마리 실렸는데 연간 156만원에 하루 백기 들렸습니다. 일반 대학생을 미일 때는 한 대 만 원이 훨씬 넘는다 합니다. 그 순수익은 또 한 마리에 우리 올해 값가는 18,000원인데 우리나라 평균은 13,500원입니다. 2,600kg에서 720만원이고 우리나라 평균은 550만원이 받는다 합니다. 무려 160만원의 소득을 더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출장과학에 농산물 부합을 시범농장 및 홍보를 합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1년에 500명에서 700명의 농장에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3,500명의 농민이 방문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랑 대학교랑 그런 데에 연간 10회에서 20회에 할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랑의 사육이라는 배포와 다른 흔히 내 인생이라는 방송이 나왔고 에스비에스에서는 시야가 하는 세상이라고 방송이 됐습니다. 정동주 위원님께서는 우리 농장에 직접 오셔서 3시간 동안 하루를 만들어보고 하루 바꾸셔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이 미래가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흥청농장의 철학입니다. 지어비를 갖고 농장 경영을 하냐. 규모에 의존하지 말자. 타 농장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 농장을 항상 만족하면서 경영을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업 경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리의 엔지니어가 되자는 겁니다. 저는 농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비아오나 시간이 남은 농기에 엔타를 하고 에너로 되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프리 엔타를 하고 자아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면서 도전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저는 대나이 50에 강성통신대학교 농학과를 굉장히 좋은 걸 마쳤습니다. 또
대학, 충남대학. 현재는 중국 농업 아이도 하학년 오늘 졸업식인데 졸업식 참석 못하고 여기 왔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하루 중심에 병행을 하는 겁니다. 하루의 농업은 최대 효율입니다. 나가지 맺으면 우리 농장이 거꾸로 갑니다. 또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품마이도 해보고 노타리도 해보고 해봤더니 품마이가 2마리, 3마리 죽고 중계에 떨어지고 등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다 접고 하루만 했더니 올해 풋분이 90%, 완분이 10% 나왔습니다. 또 가족중심에 수미생활을 한다. 우리 어머님이 85세입니다. 같이 등산을 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또 우리 식구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영어 보고 그런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혜망교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험한 잘 이기는 날이라 매호를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출발을 할 때 국민과 등급 한정하기 이런 문제를 보냅니다. 며칠날 흥량님이 우리 후를 관심있게 나가려고 문제를 보냈더니 우리 후 단가가 한 마리당 30만원, 50만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험한 잘 이기는 거 아니라 판매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좀 잡아주세요. 저는 1년에 8,400원에 전략을 합니다. 하루비에서, 주하루에서, 빨개에서, 농기의 훈이까지. 우리 농장의 목표와 비전입니다. 우리 농장이 대바리에서 2년을 합니다. 2년을 하면 우리 농장에서 먹고야하고 할 수 있는 교육행거리, 후회로우분들이 직접 와서 배울 수 있는 교육과를 활용하는 겁니다. 또 저는 방송 중에야 결혼 맡았지만 너희 안주하지 않고 영양학 폭격을 도전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자의 가어서 대한민국의 최고 시중 명예대로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식구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내가 꿈꾸었건 저 푸른 땅으로 나를 기다리었건 버티고이었건 우리 안자는 오청자씨 한사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됩니다. 오청자씨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의 큰 박수로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촌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TV에서 소개되는 젊은 농촌에 계신 분들 성공 사례를 보면 아, 농촌이 이제 미래를 걸만한 곳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은 농촌의 젊은이들이 지금 사실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세 분 발표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 정말 세 분이 발표한 걸 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느꼈습니다. 농촌에 이게 저뿐이야. 브로션이 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되는구나. 끊임없는 도전과 그다음에 노력만이 농촌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농촌에서 인생을 즐겁게 계획을 하고 싶으시다면 농촌이 더 살기 편해지고 확실히 더 좋아진다는 걱정이 없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면 우리 농촌이 희망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백석한 대표께서도 했잖아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도전을 하면 된다더니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위스턴 처치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실패할 수 있는 열정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전을 하면 성공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세 분 발표가 정말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없이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왔다. 그 실천하신 때문인 거죠. 글쎄, 네. 그렇게 생각을 저는 요즘에 6차 산업이라는 아주 복합적인 개념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예. 도대체 6차 산업이 뭔가요? 예, 1차 산업으로서는 생산을 하는 것이 1차 산업입니다. 네. 근데 농업을 생산만 하는데 1차 산업에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2차 산업이라고 해서 가공이거든요.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그 2차 산업. 3차 산업은 유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이라든가 이것이 3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영동에 갔더니 포도를 생산한 농가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팔으니까 5배 내지 10배의 소득이 있더라. 그래서 직접 가봤어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농업이라는 것이 옛날같이 생산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이 농업 생산이 얼마냐면 전체를 보면 수산까지 합해야 51조밖에 안 돼요. 네. 가공을 함으로써 142조입니다. 2.8배가 늘어나. 그런 만큼 가공에 플러스해서 유통, 그 다음에 관광, 이것까지 합하면 저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6차 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6차 산업이 중요한 이유까지도 장관님께서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자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근식 대표님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또 현장에서 느끼는 농촌을 아마 정말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분일 텐데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세요? 아까 따님 얼굴도 봤었는데 하나는 요즘에 와서 저희 누나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쁘지만해요. 와서 이럴 때 만원 진짜 들어주니까 더 좋아하지만 더 뿌듯함을 느끼는 그 농가들이 제가 수명을 굉장히 제일 높게 잡았어요. 보통 그 관행 감귤은 얼마나 받는 키로당 80원에 수명하거든요. 네. 제가 400원에 수명을 꽤 높죠. 네. 어떤 부분에서는 관행으로 생산된 상품의 가격보다 더 높아요. 그럴 때 제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어. 그냥 어떤 그 대상은 대기업이나 이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제가 그걸 이제 그 농가 소득을 많이 올려주려고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작업의 개선이라든가 공정의 효율성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보람을 느끼고 그래도 가장 행복한 거는 우리 가족들하고 저녁에 도란도란 음식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자, 옆에 계신 전대경 대표님께서는 정말 현장에서 버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그걸 재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또 가장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라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즐거웠었는데 그리고 손해를 봤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가족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서운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농사만 지어도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또 일을 벌리느냐. 자꾸 일 하나 끝나니까 또 벌리고 네. 또 벌리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오히려 저는 즐거운데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백선환 대표님께서는 계속되는 소의 질병으로도 싸우시고 또 낫게 하고 또 그 질병을 또 해결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3,500명의 농민들이 방문하셔서 또 배우 가지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농촌은 어떤가요, 대표님? 저는 이제 질병이 나오면서 근데 끝으로 알았어요. 끝으로 알았는데 답이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배웠던 부모님한테 사회를 할 때 알아야 되는데 다 이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기 하루에 내비로 이런 것이 영양분 안 받는다. 영양분은 아끼면 먹으면 해야 된다. 또 한 마리 하루에 마음이 아프고
농장 들어가기가 싫어요. 근데 지금 막 7년 동안 호박이 태어나더니 어육인데 농장에 들어가기가 힘들합니다. 네, 뭐 책에서 배운 대로 했다, 뭐 이런 결론이군요. 네, 장관님 요즘에 귀농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농촌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주변에 없다는 것이 조금 더 고민스럽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55년생에서 63년생, 베이비 부머 세대가 714만 명이거든요.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귀농귀촌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000가구, 한 2만 3천 명이 귀농귀촌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2만 가구 배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적극적으로 귀농귀촌 운동을 하고 있고, 이 귀농귀촌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제 지원, 재정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젊은 사람들을 위해 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2,000명 이상 영농 후계자, 젊은 사람들한테 농촌에서 살도록 한 2억 원씩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네. 한 3%짜리 3년에서 7년 상황. 그래서 한 5년 동안 성공을 하면 추가로 또 2억 원을 지원해줘요. 왜냐면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이 옛날에는 농촌을 하면 못 사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실패한 사람이 와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라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자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여기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사람 소득을 보니까 연간 소득이 6,500만 원이에요. 연봉이. 근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연간 소득액이 6,2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세 분 발표를 했습니다만 농촌에서 노력을 하면 도시보다도 훨씬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시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만만치가 않고 보니까 훨씬 젊은 사람들이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저자분들께서 장관님께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전태경 대표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장관님께 여쭤봐 주세요. 예, 그 장관님께서 좀 전에 이 농업의 이제 6차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공이나 이런 데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거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이 그 재배나 이런 거는 많이 해봤지만 사실 가공, 마케팅 부분은 저희가 접해보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가공이나 마케팅 부분에 적극적인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가공을 하려면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개발이나 이런 과제들이 연구 과제들이 대학이나 연구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연구 결과들 많이 나오지만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과제들이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가공이나 마케팅 이걸 어떻게 지원할 거냐. 저희들 가만히 보면 말이야 가공을 하는데 햇살이나 이런 기준이 전부 다 도시 대기업 중심으로 가공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가공하려도 그걸 충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규제를 농촌 실정에 맞도록 가공 규제를 완화하도록 이렇게 해서 가공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케팅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특산품이 나와도 판로가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하나로마트에서 특산품에 대해서는 별도 코너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서 가공한 것이 판매와 연결되도록 마케팅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연구 과제인데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대경 대표 회사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쌀을 6,000톤을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떨어진 과일을 1,000톤을 수출한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R&D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연구를 현실에 맞는 연구를 할 때 R&D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중심이 아니라 대학교 중심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그만 기업, 업체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면 그 계획을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을 같이 내면 그 연구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도록 이렇게 책임을 갖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R&D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할 때 R&D 자기 가지고는 어려우면 우리가 R&D 투자를 하는 연구요원하고 대학 교수라든가 연구소 거기랑 같이 연구 계획을 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그 제품이 개발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 이제 기농기초를 한번 또 하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또 시그널이가 써버리고 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행 전사까지 좀 지원이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지, 그런 이제 기농기초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예, 기농기초를 하려면 우선 제가 기농기초라는 사람한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기농기초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족 간의 의견 일치가 돼야 돼요. 나는 하고 싶은데 와이프가 싫다. 그럼 절대 성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하고 부부 간의 합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농기초라는 사람이 다 실패하는 경우는 지방에 다 써가래요. 지역 주민하고 융화가 안 돼. 아, 내가 대학 교수를 했는데, 내가 은행을 했는데, 청소하러 나와라? 내가 무슨 청소하는지 안 나가는데. 무슨 그 같이 상가에 있으니까 같이 도와줘.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지금 백석한 저기랑 다른 분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문구식 대표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체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같이 작업해주고 품앗이 하듯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농촌진흥청에다가 기농기촌 종합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흥청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술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지? 농협 사람, 그 다음에 토지 문제, 그 다음에 주택 문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거든. 그 세 기관이 같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락을 하면 완서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술을 내가 사과를 하겠다, 양계를 하겠다면 전문 농장을 해서 거기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실습을 하는 건 얼마냐? 전문 농장에 다 실습할 동안에 한 달에 80만 원씩 한 10개월 동안 도와줘요. 그래서 가서 생활해야 되니까 기술을 할 동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제 내가 기술을 익힐 때예요. 가야 되겠는데 자본을 쓰다니요. 그러면 자기가 자본을 없을 때는 한 2억 원 정도 융자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집 살 때 한 4천만 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 그럼 서울집이 문제일까요? 그럼 집을 사려면 두 채 하냐? 그게 아니라 33평, 100평방미터까지는 그런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서울집을 팔 거 아니에요. 나중에 3년 돼서 팔으면 서울집 팔을 때에 그 매도 세를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군요. 마지막으로 백 대표님께서 한번 질문을 해주시죠. 장관님,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에 감사하고요. 제가 느끼는 건 교육이 참 중요하다. 우리 한국협회하고 농민들은 참 충분한 과학을 교육을 했는데 60년 모임에 2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교육비가 1인당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내고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안 가고 아예 가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교육도 돈을 받고 교육해야지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들이 청년과학원의 연구원인데 이래나 거의나 시간이면 이 농장에 자라테만 하는 농장을 둘이 한 명이 나옵니다. 나라면 그 농장에서 그렇게 좋아해요. 전문가가 우리 아들은 전문가고 나는 생장이 전문가고 그럼 찾아가서 선생님이 제일 꼭 목사가 좋아하는 농장을 찾아가서 선생님 네. 그런 거 하고 농장이 빨리 경영 대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 지금 아까 우리 백석한 대표님은 신혼여행을 진천 갔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꿈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연구사로 보내서 한우 영역을 하고 있다. 이건 진짜 참 훌륭한 농업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지금 우리 백석한 대표에 있지만 도전과 연구생활 배워야 된다는 순간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저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돈을 받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맞다고 해요. 저희들 마이스터 대학인이 특성화된 학교에서 점점 돈을 조금씩 받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 받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돈을 조금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한 30% 뭐 한 50% 이게 교육비를 받고 있는데 그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컨설팅 문제인데 정말 이게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농가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이 농가는 이 문제점이 있고 이 농가는 이 문제점 이거를 각각 컨설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시기고 얘기를 하면 우리 저 기술센터 있잖아요. 하면 기술센터 직원이 안 되면 도진흥원 안 되면 농촌진흥제를 직접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 컨설팅 좀 해달라. 언제든지 요청하면 진흥제에서 가서 나가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농업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이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한 번 정도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상훈입니다. 저는 이제 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농업 운영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기농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점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또 사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좀 대답을 해드릴까요? 전혜경 대표님께서. 네. 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기농하신 분들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가장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아무 준비도 없이 너무 크게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저는 성공의 여부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냐면 가서 조금이라도 좀 농촌을 경험해 보시고 그걸 경험이 자기 적성에 맞는지 또는 가족들과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가족들이 또 만족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오해하시고 있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 농촌 살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텃세도 심하고 결국 만만치 않은 곳인데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귀농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시다 보니까 땅 몇천 평에 거기다 또 설계하시고 이러시다 보면 금방 자본력 떨어지고 농촌에 정착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아마 농촌을 경험하시고 적성에 맞는지 또 농촌이 정말 그 지역이 따뜻한 내 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곳인지를 꼭 점검하신 후에 기록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객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궁금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아마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주실 거고요. 정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듣고 그 농촌에 대한 밝은 미래를 아마 엿봤을 거라고 믿고요. 장관님께서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한 해 좋은 말씀으로 우리 농업의 성공을 좀 기원해 주시죠. 예, 우리 오늘 세 번 발표 들으셨잖아요. 성공 스토리. 우리 미래 농업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은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 농업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정말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하는 힘과 이거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의욕을 갖고 하는 농가들을 해서는 정말로 어려움을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그걸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농촌에 해서 정말로 취업하는 그런 농촌이 잘 사는 농촌이 되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관님 모시고 또 농업을 이끌어가시는 대표님들 모시고 좋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네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관님과 농업인 단체장분들께서 직접 도서기증 기관에 친필로 사인하셔서 기증하는 기증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증식은 기증받은 기관을 대표해서 강장구 한국농업교육협회장에게 장관님께서 직접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국농업교육협회는 전국에 있는 74개 농고를 통합하는 협회인데요. 각 기증기관과 단체에서 기증하신 도서는 사회 취약계층과 소외계층, 농고, 농대의 기증관을 여기로 전달됨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